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요 이슈 제목으로 호재가 없지만 악재를 머금고 올라갈지 확인, 그리고 이번 주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몇 가지 좀 확인할게요. 테슬라가 이제 머스크가 이런 성추행 영역에 나왔죠. 그래서 6.4%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는 약세장을 진입했는데 다우지수가 90년 만에 최장 기간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대공황 이후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는 파워풀 없다, 즉 0.5% 금리 인상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도 이러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호재가 없죠. 뭐 비전펀드 손실, 감원의 칼바람 뉴스가 나오고, 바이든도 지지율이 40%대가 무너졌다. 그리고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계속되는 악재가 나오고 있고요. 뭐 원숭이 도창 유럽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감염 사례가 100건 넘는다. 100건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WHO에서 긴급하게 좀 보고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옵션 만기일, 지난주 옵션 만기였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블라드 총재가 발언을 한 시점인데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혼조를 보였고요. 그나마 버틴 게 헬스케어, 뭐 금융, 그다음 에너지 이런 섹터 정도입니다. 테슬라는 606% 급락을 보였죠.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크게 하락시켰습니다. 여전히 공포 심리는 지속되고 있고요. 위험자산, 뭐 안전자산 모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채권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제 유럽에서 번져오고 있는 원숭이 투창 뭐 이런 것도 하락에 기름을 끼얹는 재료가 되었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대공황 이후에 최장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대공황에 대해서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사람들 심리는 벌써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딱히 호재가 나온 것도 없고 머스크 성추행 이슈 등 악재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나마 나온 호재가 이제 매파의 시장 블라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내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정도입니다. 이 발언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 겁니다. 물론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죠. 이제 그도 중립금리를 3.5%로 제시했으니까 이게 딱히 비둘기적인 발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 옵션 만기일 다음 강력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보합 마감하였고요. 이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가 중요한데 일단 보합으로 마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저번 주 금요일 날 21선 도달하는데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후에 안정적으로 좀 돌파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리는 한국 증시는 그나마 견고하다라는 심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조정의 하단 구간이 있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는 현재 추세 반전, 그러니까 아래로 추세 반전 혹은 조정의 마지막 구간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달러가 강세가 돼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대로 달러의 강세가 마감돼서 추세가 반전돼서 하락으로 전환될지 지켜보셔야겠는데, 근데 증시가 바닥이다, 뭐 달러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베팅하기가 쉽지 않죠. 딱히 나올 호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것은 위험한데, 그나마 나온 호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뭐 이 정도인데, 다만 중국의 대만 위협이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국외 불확실성 여전한 상태인데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현금의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시장 주목 관련 섹터로 2000지바, 반도체, 전기차, 원전, 우주항공 등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게 반응했죠. 그리고 주말 동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로 나온 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원전, 특히 원전 동맹 선언에서 SMR 개발, 수출 협력, 원자력 고위급 재가동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뭐 정의선 회장이 5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런 반도체 소재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첫 건설한다. 그 다음에 아이폰 전면 카메라를 한국산 쓴다. 전반적으로 한미 협력이 이렇게 이어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 원전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눈여겨보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원자력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 이 SMR 소형 원전 부분은 경제성 테스트 종이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상용화돼 있고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수익 환수 섹터는 이제 원자력보다는 아무래도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이쪽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얻은 것은 반도체 공급망에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90% 이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반도체라는 또 다른 첨단 자원을 달러 경제관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반도체 쿼드입니다. 대만,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벌일 수 있을지 관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재개 예정되어 있고요. 바이든은 일본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이 26일까지 진행되는데 재건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일의 일정입니다.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매매 지표가 나오고요. 쿼드 정상회의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1분기 가계 신용, 우리나라의 신용 비중, 가계 부분의 부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주 중간 선거 예비 선거인데,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 구형테크 이런 현대차가 이런 조지아주 중간 선거 예비 선거에 대해서 바이든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주의 심리를 보시면서 미국의 선거 판도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든은 40% 지지율이 깨진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칼럼 뉴스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